우선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좋아요. 뭐 재미난 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그치. 나도 학원 오는데 힘도 죽겠더라. 제가 집에서 학원까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버스를 타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어차피 10분 차이라서 그냥 맨날 걸어 다니는데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냥 버스를 탈까?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 더운 날씨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학원 옵니까? 안 옵니까? 그치.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학원은 안 올 테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수업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학원도 다니십니까? 안 다니나요? 아, 다녀요? 네. 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일정,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빼고서라도 일단 다음 주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숙제를 조금 많이 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거 정도 보고 아마 양을 좀 판단해서 제가 적절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숙제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지, 그치? 현우 상현이, 그치? 현우는 혹시 지난번에 오답노트 안 갖고 왔네? 갖고 왔나요? 안 먹은 게 시원해. 기가 막히게 잘 적으셨다니? 맞다. 두 분은 다 잤었지? 오케이. 제가 그거 착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숙제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답지도 있나요? 네. 그럼 채점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먼저 개념 쪽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페이지로는 143, 개념은 143페이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43페이지하고 뒤쪽에 149페이지, 그치? 근데 149페이지인데 다 했고 143페이지까지 주.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각 한 분에게 한 문제씩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당연히부터 3번 혹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142페이지 3번이에요. 그 문학책 수건이랑 역사책 수건 더해서 더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더하셨나요? 문학보는 역사라서 동시에 안 일어나. 그렇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즉 문학책 중에 한 권을 선택하면은 그의 나머지 책들을 모두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하는 걸로. 좋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우 이제 8번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혹시 8번 맞았습니까? 8번 네. 했어요. 네, 어떻게 풀었습니까? 3의 배수는 3, 6이고 그렇지. 4의 배수는 4의 약수는 1, 2, 4니까 네. 둘이 곱해? 왜 곱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곱합니까? 아니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쵸? 네.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고 하는 거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해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치? 그게 아니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과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없죠. 다시 말해서 3의 배수가 나왔어. 3의 배수 중에 만약에 3이 나왔어. 그럼 4의 배수 중에 꼭 1, 2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 아니지. 4의 배수는 자유롭게 나왔을 거고 3의 배수 자유롭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곱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동시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쓰는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이제 한꺼번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 헷갈릴 거예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던져? 그치?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동시와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네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수학을 그럼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한다고 쉽지 않은데? 아주 잘 따라오고 있네요. 제가 그때 내드렸던 숙제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됐을까요? 네, 좋아요. 123부터 127페이지까지 일단 123, 124 요 속속 개념 익히기 이런 거에서는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맞았는데 조금 아리까리한다 이런 것도 지금 다시 됩니다. 없으면 125부터 127까지 중에서는 혹시 있습니까? 저 125쪽 17번. 125쪽에서 7번 또 저 126쪽 22번이요. 22번 네 말씀하십시오. 127쪽에 네 28번 28번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125쪽에 1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요. 계단 4개가 있는 층계가 있다.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르는 방법으로만 계단을 오른다고 할 때 지면으로 시작해서 계단 4개를 모두 오르는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이 17번 같은 경우에는요.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혹은 두 계단 이렇게 올라서 총 4개의 계단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은 한 계단을 걷는 횟수를 x번 그리고 두 계단을 걷는 횟수를 y번이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게 편리해져요. 그래서 요걸 식을 세우게 되면은 한 계단을 걷는데 x번이라면 총 몇 계단을 걷는 거죠? x 계단이지? 그치? 그래서 x 두 계단을 y번 걸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Y. 그냥 y니까 두 계단을 y번 걸으면 총 올라간 계단은 몇 개예요? 아, 두 계단씩 y번을 걸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다시 여쭤볼게요. 두 계단씩 만약에 한 번 걸었어요. 그러면 몇 계단 걸었을까요? 두 계단, 그치? 두 계단씩 두 번 걸었어요. 네. 그렇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 지금? 예. 그렇지. 그럼 두 계단씩 y번 걸었어요. 네. 그러면은 2 y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좋아요. 그러면 얘네 수를 더했을 때 우리는 총 4계단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x번하고 y번은 횟수지 횟수. 그치? 근데 횟수가 음수일 수 있나요? 마이너스 1번 이런 거 있어? 없지. 그럼 이 횟수는 최소한 아무리 작아봤자 0번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y를 기준으로 왜냐면 y가 더 빨리 커지니까 y를 기준으로 x 값을 구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y는 아무리 커봤자 몇 가지밖에 안 될까요? 이 x가 음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y는 제일 클 수 있는 숫자가 혹시 이거 어렵나요? 지금? 그러면 y는 제일 클 수 있는 숫자가 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2 곱하기 2가 4니까. 그치? 그럼 그때 x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y가 그 다음에 1이 될 수 있지. 1일 때는 나머지 x가 이 4를 완성시켜줘야 되잖아. 따라서 x는 그때 2가 되겠지. 그럼 y는 그 다음 0, x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3가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얘는 2계단씩 2번 걷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2계단씩 2번 걷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계단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한 번, 2번 이거 말고 바뀌는 거 없죠? 그치? 그러니까 2계단씩 2번 걷는 거는 총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계단 4개가 있을 때 첫 번째 한 계단을 2번 걷고 2계단을 한 번 걸으면 돼. 다시 말해서 한 계단을 2번 걷고 2계단을 한 번 걷는 거. 그치? 요거랑
한 계단을 한 번 걷고 그 다음 두 계단 걷고 한 번 걷고 그치? 그리고 한 계단을 처음에는 안 걸어서 두 계단을 먼저 걷고 한 번 이렇게 걷는 거죠. 즉 얘를 나열하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1, 1, 2 요 순서 그 다음에 1, 2, 1 그리고 2, 1,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한 계단을 4번 걷는 거는 내가 이 한 계단 걷는 횟수가 4번인 거니까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없죠? 그치? 어차피 바꿔도 한 계단씩 4번 걷는 거잖아. 그럼 요건 몇 가지 되는 거야? 한 가지. 그치? 총 몇 가지다? 5가지.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커지고 문자가 만약에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 계단씩, 두 계단씩, 혹은 세 계단씩 이런 식으로 하나 변수가 추가되잖아. 그대로 고등학교 문제예요. 근데 푸는 방법은 비슷해요. 다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배웁니다. 근데 원리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푼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좋아요. 자, 22 정리해 주시고 22번 문제는 다시 한번 그릴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은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은 6등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3등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 결과의 수를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두 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x, 여기서 나온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라는 숫자와 y라는 숫자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둘 다 3의 배수일 때.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 3의 배수일 때. 그치? 그러면 x 값이 될 수 있는 건 3의 배수가 3하고 6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 6 이렇게 될 거고요. y는요? 3만 가능하겠죠. 그치? 그러면 3의 배수끼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둘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 말고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끼리 더했을 때 분명히 계산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 라는 그 생각, 그런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막히기 시작했을 건데 이런 것들은요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금 문자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게 되는 그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냐에 대한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해보지 않고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먼저 직접 해볼게요. 만약에 x가 1이라고 봐. x가 1일 때는 y는 여기서 몇이어야 3의 배수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 1일 때는 2가 돼야 돼. 2일 때는요?
그치. 자, 3은 이미 넣었으니까 빼고 4일 때는요. 그렇지. 5일 때는요.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x, y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지. 근데 무조건 1일 때는 요것만 되는 거예요. 2일 때는 1, 4일 때는 2, 5일 때는 1. 그래서 여기서는 3일 때 3, 6일 때 3 해서 여기서는 2 곱하기 1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 두 번째 x, y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닐 때는요. 각각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이때는 네 가지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이고 나머지 하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3의 배수가 될까요? 안 되겠지. 요거는 확실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계산은 결국 정답은 6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자,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 y가 2가 되는 순간과 1이 되는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y가 2가 되는 순간은요. x는 1이나 4예요. 근데 이 1하고 4는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이나 애들이에요?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1을 3으로. 네, 1을 3으로 나누면 나눌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몫은 0이지. 그러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그냥 그대로 나머지가 되겠지. 그럼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야. 그럼 얘는 1을 3으로 나누면 그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x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x예요. 그치? 근데 보면은 y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2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나머지를 그대로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숫자가 1에다가 2 더하면 숫자가 나와요? 3. 그래서 이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서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이면 그럼 3의 배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y가 1일 때는 나머지가 지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인 거야? y는 1인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돼야 되겠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모두 다 2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숫자 이 원판을 제외한 또 다른 숫자를 넣어서 만약에 y 값이 2야. 그러면 그 다음에 x 값이 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볼래요? 뭐가 될 수 있을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어야 하는 거야. 그치? 4. 그치, 4 이렇겠죠? 그 다음에 또 7. 7, 그치. 그러면 7 더하기 2하면 9되잖아. 또 11. 그렇지. 11이요? 아니, 미안하다. 11은 아니죠. 10, 그치. 왜? 13으로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만약에 y가 1일 때는요 3으로 나눴을 때 x는 나머지가 몇이어야 돼요? 2여야 되지. 1 더하기 2에서 3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8, 그치. 또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볼래? 11. 그렇지. 요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봤는데 이게 모드라는 개념이에요. 모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가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때 또 배우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3의 배수, 3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수의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5.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내용은 어디까지 되면은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기까지. 그냥 x, y 하나하나 찾는다. 근데 만약에 이 원판이 20원판이야. 막 그리고 얘는 막 숫자가 100개로 쪼개져 있어. 그럼 이거 하나만 다 해볼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내가 숙제로 내도 안 할 거잖아, 그치? 내면 해야지. 어디 고개를 끄덕이겠어.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막 짜증 내겠지. 아, 선생님이 이걸 숙제로 내줘? 그치? 하나하나 그때 다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각각의 숫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서 어떨 때 순서성이 만들어지냐 그걸 생각해보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답변이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갖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연구원에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여기 이 파란색 앞부분까지는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면은 정리 필요하신 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아, 두 분 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2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병원에서 열람실을 나와 복도를 거쳐 휴게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나와 칠판에 그림 그리기. 농담이에요. 조금만 그림 그릴 동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혹시 건물 도면 보는 방법 아시나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제가 A라고 쓴 거에서 이 B라고 쓴 여기가 열람실이고 여기가 휴게실이네. 열람실에서 복도를 거쳐서 휴게실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걸로 우리가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이 중간에 끼어있는 복도를 C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C를 꼭 거쳐서 가야 돼요. 그치? C를 거쳐서 B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데에는 문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세 개. 그치? 문이 세 가지. 그리고 C에서 B까지 가는 데는 문이 몇 개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원래 어떤 문제냐면요. 이 문제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치?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이 문제가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사이는 그러면 곱하는 걸 빼져가는 거야. 그거만 그렇지. 당연지. 왜? 이 관계와 이 관계 A에서 C로 가는 사건과 C에서 B로 가는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지. 그치? 내가 A에서 C로 갈 때 첫 번째 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B에 여기 첫 번째 분이 닫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곱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얼마나 머릿속에서 단순화해서 그리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뒤에 이 세모 표시한 거는 맞춘 거예요? 다시 고쳤어요. 다시 고쳤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테스트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도 되겠는데? 네, 그러면
있지? 우선은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휴무이기 때문에 오늘 경우의 수 쪽이 좀 끝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률은 나와요. 아마 대단원 6이 끝나게 될 겁니다. 끝나는 걸로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개념책의 144페이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요, 거의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계속 쓰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원리도 한번 이야기하긴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리를 지금 당장 이해해도 좋긴 하지만, 일단 아마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첫 번째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천천히 나아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된 대로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 대한 수가 있습니다. 몇 줄? 그렇지, 한 줄. 갑자기 왜 한 줄로 세우냐? 자,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실제 실생활에서 봐도요, 항상 선착순 이런 거 많이 하지, 그치? 뭐 여기 이거 뭐 오픈런 해야 되니까 선착순으로 줄 서주세요 이럴 때 나는 과연 몇 번째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까?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원리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일단 쓰는 사람이나 쓰는 물건을 n명 혹은 n개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n명이나 n개를 물건이나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 왼쪽이 맨 앞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빈칸, 이 빈칸이 몇 개가 있어야 n명 혹은 n개가 쓸 수 있는 걸까? 만약에 두 명이야. 두 명이 한 줄로 쓰려면 빈칸이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 두 명이 만약에 쓰는데 하나만 있으면 여기 한 명밖에 못 쓰고 끝났는데? 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세 명이야. 세 개, 그치? 지금 이러면 이제 n명이야. 저 빈 자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n개.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총 n개의 빈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n개의 빈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은요, 지금 총 n명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까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총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 그치? 3명이야. 3명 중에서 가장 먼저 앞에 쓰게 될 사람은 저, 그리고 상현이, 현우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3명이 모두 맨 앞에 다 설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n명을 해볼게요. n명은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 가능할까요? 3명? n명이니까 n명. 그치? 그럼 여기는 n개의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한 명이 만약에 결정됐다고 해요. 그럼 남은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아, 우리 3명 중에서 2명이지. n명 중에서? 그렇지. n-1명이지. 왜? 여기서 한 명이 빠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n-3.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3명이 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2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는 앞에 다 채웠으니까 마지막 남은 1명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발생하게 되는 사건, 경우의 수는 n개. 두 번째는 n-1개.
세 번째는 n-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 째는 1개. 이렇게 경우의 수가 각 자릿수의 입장에서 따로 잘라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마 거기 책에 결론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발생하는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동시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독립적이에요? 아니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온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n명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자리에는 n-1명 중에 한 사람이 자유롭게 못 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로 독립적인가요? 독립적이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곱하기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모두 다 곱하기. 그러면 한 줄에 그러니까 n명의 사람 혹은 n개의 물건을 한 줄로 세우는 거는 n부터 n-1, n-2 얘네들을 쭉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게 144페이지에 그 맨 위에 노란색으로 혹시 표현되는 거 보이십니까? 144페이지 맨 위 설명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혹시 요런 기호 보신 적 있나요? 이 느낌표 기호? 아 좋습니다. 이 느낌표 기호가 뭐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팩토리얼은 뭐냐면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모두 다 곱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n 팩토리얼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실제로 숫자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신다면은 그럼 먼저 필수 문제 1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 한 권씩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 경우의 수네. 그럼 총책이 몇 권 있어요? 5권 있지. 총책이 5권이 있고 그 5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앞자리에는 5권 중에 하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권이 결정되니까 4권 그리고 3권, 2권, 1권 이렇게 된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모두 다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이라고 쓴 다음에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려면은 122 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 1번을 풀게 되시면 아 오케이 이론 알았으니까 1-1번을 풀려고 덤볐을 때 여기서는 이 1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A, B, C, D 5개 중에 5개를 다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치? 5개를 다 안 쓴단 말이야. 그 중에 몇 개만 골라 쓰는 거야? 3개만 골라 쓰는 거야. 그럼 필수 문제 1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필수 문제 1번하고 1-1번하고 똑같으려면 국어부터 과학까지 교과서 중에 3권만 책꽂이에 넣겠다 이런 거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다시 원래 이론으로 들어볼게요. n명 중에 앞에 세 자리만 따로 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세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2였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쓸 물건에 해당하는 내가 쓸 물건의 개수만큼 해당하는 그 빈자리만 구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1-1번은 총 물건이 몇 개예요? 놀이기구가 5개네. 그치? 이 5개 중에 3개의 놀이기구만 탄다. 그러면 앞에는 가장 처음 탈 놀이기구는 총 5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서 한 번 탄 거를 또 탈 수는 없겠지. 여기서 3개를 골라 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개. 그리고 그 뒤에는 3개. 얘네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러면 60.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면 1-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은 제가 1분 드렸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다 푸신 분은 저한테 한번 답이나 풀이 과정 보여주세요. 다 풀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원리를 잘 푸셨어요. 그래서 지금 1-2번 같은 문제에서는요, 지금 경우의 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아이디어를 지금 1-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경우의 수는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경우의 수는 누가 더 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문제를 푸냐 못 푸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만약에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몰라도 어쨌든 만약에 뭔가 복잡한 식이라도 대입하면 계산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치? 돌고 돌아서 아무리 어렵게 풀어도 돌고 돌아서 정답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경우의 수는요, 그게 안 되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해요.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1-2번은 제가 한번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 6명. 6명이지. 근데 20를 맨 앞에 쓰면 되지. 그럼 그냥 20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명 세우는 거야? 5명.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부러 20를 준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막 체에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20 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0는 빼고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1-1번 같은 문제나 1-2번 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때 새로운 이론으로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난이도는 얘랑 거의 흡사해요. 얘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유타협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유타협 한 줄로 세운다라는 건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까 한 줄로 세우는 거에서 이런 조건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문제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까는 n명이 쓰기로 했지, n명이나 n개가 쓰기로 했지 한 줄로. 근데 여기 중에 예를 들어 두 개는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붙어 있다는 얘기는 옆이니까 이웃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겠지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학과 우리 뭐 각자 학년의 반에 2명이 커플인 거야. 그래서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꼭 붙어 있어야 된대.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혹은 뭐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같이 뭐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데 어떤 애가 뭐 예를 들어 참을미가 되게 심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꼭 데리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상황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 2개 혹은 이건 문제만 다릅니다.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붙어 있는 거를요 한 명 혹은 한 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반에 4명이 있다고 봅시다. 이 4명 중에 2명은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은 이웃이에요. 이웃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명이 이웃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2명은 하나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1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얘를 뭐로 생각한다고? 한 명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얘를 한 명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총 몇 명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 3명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총
4명이 아니라 3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얘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이웃한 상황은 그냥 실제로 걔네들을 차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버려. 그냥 걔를 그냥 그 2명을 막 끈을 묶어버려. 끈을 묶어버려서 그냥 한 명처럼 만들어. 그러면은 4명인 중에서 2명이 이웃한 거랑 총 3명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과연 똑같을까요? 어쨌든 사람 4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가 없지.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다음 스텝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이웃한 것들끼리 이웃한 사람들끼리 위치나 순서를 바꾸는 걸 보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 3명과 4명 중 2명이 이웃한 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이 중에 이 2명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2, 1, 1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로 뭉쳐버려서 얘를 이제 T 이렇게 바꿔버리고 T, C, D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T 안에서는요 사람의 순서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A, B, C, D 요렇게 한 거랑 B, A, C, D 요렇게 한 거랑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로 안에 이웃한 것들끼리 다시 세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먼저 필수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설 때 이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 남학생은 대문자, 여학생은 숫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5명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이 여학생 1과 여학생 1을 붙여버리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5명이 아니라 먼저 4명이 한 줄로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한 줄로 쓸 때에는 어떻게 되죠? 앞서서 했던 거. 4, 5.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이 한 줄로 쓰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 여학생 여학생끼리 순서 바꾸는 거. 그치? 여학생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는 자, 여학생 2명이 1별로 쓰는 거거든? 그치? 2명이 1별로 쓰는 경우에는 몇 개예요? 그렇지. 이거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4명이 한 줄로 쓰는 것과 여학생 2명이 순서 바꾸는 경우. 순서를 바꾼다는 게 그냥 저 여학생 2명이 1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연산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생각해볼게요. 4명이 한 줄로 쓰는 거 같고요. 그 외로 여학생들이 순서를 바꾸는 거. 얘네들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못 일어나나요? 다시 말해, 독립적인가요?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요? 그렇지, 독립적이지. 이해되세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남학생 3명이 앞에 섰어. 그럼 무조건 여학생의 순서가 1, 2가 돼야 돼. 이런 말 있니? 없잖아. 그치? 여기 여학생들이 설 수 있는 것도 자유잖아. 그치?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4 곱하기 2가 돼서 40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노란색 보면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몇 명 중에 두 명이 만약 꼭 붙어 있으면 이제 얘를 한 명처럼 생각한다. 얘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웃한 아이들끼리도 순서 바꾸는 경우. 즉 이웃한 아이들끼리도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두 번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문제 2-1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아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두 번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프리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국어 사회과정 두 개 나왔으니까 세 줄을 통해서 3 곱하기 그렇지. 셋이 묶어는 보내주니까 똑같이 또 3 곱하기 6하고 2개. 그렇지. 우리가 아주 잘 쓰셨습니다. 아 좋아요. 네, 우리가 뭐라고 잘 쓰셨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행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146페이지로 갈게요. 재밌지? 근데 이제 실제로 약간 여러분들이 뭐 물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다 수학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나 수학이 싫어서 그냥 예를 들어 수학이랑 상관없는 미래 다른 쪽으로 공부할래 아니 다른 쪽으로 장래희망을 꿈꿀래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는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은 수학이랑 상관없는 과목은요 경우의 수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방정식을 푸는 거나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건 수학에서가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어떠한 거를 선택했을 때 제일 좋을 것인가 이런 결정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도 게임 같은 거 해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거기서 뭐 강화 같은 거 있으면 지금 강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다른 거 먼저 하고 이걸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근데 여러 가지 선택을 내가 만약에 못 세.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을 내가 못 세고 차선이나 아니면 차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항상 최선을 고르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실생활을 위해서 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내가 수학이 싫어졌어. 그래도 얘는 해야 돼. 미안하지만 얘는 그게 진짜 많이 나와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는 이제 자연수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다 그냥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똑같은 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을 보지 말고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필수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앞에서의 이론만 그냥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144페이지에 오늘은 솔직히 144페이지만 이해해도 돼. 그래서 144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잘 갖고 가면은 우리가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 카드
중에 두 자릿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10의 자리에 하나, 1의 자리에 하나를 넣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개 중에 숫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 10의 자리에 하나, 1의 자리에 하나. 그치? 숫자 2개를 고르고 이 숫자 2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 문제 잘 째려보면은 사람 2명, 5명 중에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문수 아니에요?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맨 앞자리에 숫자 몇 개 올 수 있어요? 5가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1에 대한 숫자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5가지?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에서 각각 하나씩 적혀있어요, 카드가. 그럼 10의 자리에 만약에 내가 1을 썼어. 그럼 1의 자리에 1을 쓸 수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아쉽게도 5가지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일까? 네. 그렇지. 만약에 문제에서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아니라 2장씩 적힌 카드다 그러면은 5가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적힌 카드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몇 개? 20개. 그러면 3장을 동시에 뽑는 거죠. 결국 숫자 3개네. 첫 자리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얘네를 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3-1번 풀어보십시오. (3-1번은) 홀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조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30초) 뒤에 해설할게요.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3-1번 같은 경우는 3번이랑 다르게 어찌 보면은 문제에서 제약을 하나 더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치? 홀수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요거는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제약이 많이 걸린 이 1의 자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1의 자리가 숫자가 뭐하고 뭐가 그런 거 썼어요? 얘는 1이나 3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럼 1이나 3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총 2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앞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3가. 그렇지, 3가지. 이해돼요? 응.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3가지야? 만약에 1을 써요? 그럼 뭐뭐 올 수 있는데? 1을 쓰는데? 아, 2, 3. 그렇지. 그래서 3가지야. 그러면 얘는 뒤에서부터 결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된다? 3 곱하기 2로 된다. 왜 곱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렇게 뒤에 제약 조건이 많은 뒤에서부터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 아래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3번 문제랑 조금 더 다른 게 방법은 비슷하지만 4번에서는 숫자 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0은요
우리가 그 가장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있나요? 어떤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0십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지. 5를 0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지. 그렇게 0을 맨 앞자리에 붙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0, 1, 2, 3을 이용해서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만들 때 어떻게 계산했냐라는 건데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앞에는 숫자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그 세 가지는 숫자 뭐뭐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앞에는 숫자 1, 2, 3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만약에 앞에 숫자가 뭔가 하나가 결정됐어. 그럼 그때 그 다음부터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나가 결정되면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뒤에서 숫자 몇 개 올 수 있는 거야?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이 숫자가 1이면 뒤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0, 2, 3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곱해야 된다. 어차피 50대 50이야. 찍어. 농담이고요. 왜 곱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 숫자를 내가 예를 들어 1을 선택했을 때 무조건 뒤에 숫자는 뭐 2가 와야 돼. 혹은 3이 오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어? 없잖아. 그치? 뒤에 있는 숫자는 1이 빠졌기 때문에 0, 2, 3 중에 자유롭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드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3, 맨 앞자리 3가지, 그 다음 자리 3가지, 그 다음 자리는 2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개? 18개. 그러면 제가 시간 2분 드려볼 테니까 1분 드려볼 테니까 41분 보세요. 이번에는 짝수의 개수네요. 4-1번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조건이 많아요, 지금. 자, 4-1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4-1번 혹시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현우는 몇 개? 저 6개요. 6개. 상현이 몇 개? 9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데다 원했어요. 이게 문제를 어떻게 풀고 누가 논리가 좀 더 탄탄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가 되는데 아쉽게도요 10개예요. 두 분 다 약간 논리에서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풀었던 거랑 뭐가 다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먼저 요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뒤에 있는 짝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가장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서. 그치. 0, 2, 4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만약에 1의 자리가 0일 때랑요. 1의 자리가 0이 아닐 때랑은 상황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1의 자리가 0일 때는요. 10의 자리가 0이 빠지니까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4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1의 자리가 0이 아니래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를 썼어. 그럼 10의 자리가 4가지가 가능해요? 안 되지. 그럼 10의 자리는 3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1의 자리를 뭘로 잡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라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풀 때 1의 자리가 0일 때에는 총 4가지고요. 1의 자리가 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2나 4일 때인 거잖아. 그러면은 1의 자리가 2가지씩이니까 2가지씩이 3가지가 존재한다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되겠지. 2 곱하기 3에서. 그치? 그럼 얘네 둘 어떻게 줘야 될까요? 더해줘야 되지. 왜냐면 1의 자리가 0일 때에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얘가 0이 아닐 때에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거는 확실하게 서로한테 서로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곱하냐 더하냐 이런 거 결정할 때 약간 사건 하나가 정해지면 그 사건 나머지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랑 영향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되잖아. 그치? 그때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이등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경우의 수는요 무조건 곱하거나 무조건 더하는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 2, 4일 때 3, 그럼 이건 2 곱하기 3이 거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6 더하기 4 해가지고 합이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서로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을 명확하게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 10가지가 나오고요. 자, 우리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짝수에서 응. 그 1일짜리를 응. 이사를 구해야 되는데 홀 모르고 홀수를 그 홀수로 구했구나. 근데 홀수로 구한다고 해도 혹시 2 곱하기 3 했나요? 그래도 그치, 그래도 틀렸지. 왜 틀렸을까? 2 곱하기 3 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앞에 0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좀 이 홀수로 구한다 해도 거기서부터 틀렸을 거예요. 네, 일단 요 풀이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혹시 어디서 놓쳤습니까? 그 1의 자리 0의 자리 구했는데 응. 0의 자리 1에 넣었을 때 응. 4가지 나오는 거 하는 거 응. 3 곱하기 3에서 9 나왔어. 아이, 그럼요. 그것도 좀 아쉽네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1의 자리부터 출발한다는 건 나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조금씩 보완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분들도 요거 진짜 많이 헷갈리거나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요거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반장, 부반장, 뭐 혹은 뭐 미화부장, 뭐 수학부장, 뭐 과학부장 뭐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좀 많이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주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대표를 뽑는 경우에는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격이 다른, 자격이 같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모를 거야. 그래서 거기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격이 다른 건 무슨 내용이냐면 반장, 부반장 받겠다는 거야. 그럼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동등한 위치입니까? 아니지. 반장이 조금 더 반을 대표하지. 그러니까 반장인 거잖아. 그럼 반장이 없을 때 그때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부반장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조장 뽑는 거예요. 조장. 그러니까 조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1조, 2조가 있어요. 1조의 조장과 2조의 조장은 서로 동등한 위치인가요? 아닌가요? 동등한 위치지. 반장, 부반장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눠진 게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일 때는 자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다를 때는 뭐 뽑는 거라고? 반장, 부반장. 자격이 같은 건 누구 뽑는 거? 조장. 혹은 줄반장.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 줄반장 뽑습니까? 여러분들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6. 26명밖에 안 돼요? 26명 많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26명? 선생님 때는 한 반에 50 51명? 52명?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번호 학생들 번호를 남자부터 남자 기육부터 1번 이렇게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쭉 해요? 이름 순으로? 아, 선생님이 학생 때는요, 남자 기읍부터 1번 해가지고, 남자 히읗이 이제 끝나고, 여자 기읍부터 다시 이렇게 번호를 그냥 또 매기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 번호가 대부분 다 40번대. 막 이랬어. 그러니까 한 반에 한 4, 50명 있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도 뭐, 저거 여러 번 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치? 그치?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나 초등학교 6학년이야, 얘들아.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뽑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먼저 자, 자격이 다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다를 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아까 n명을 일렬로 나열한 거 기억나시죠? n명을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앞이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너 1등, 너 2등 이러시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너 반장, 너 부반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반장, 부반장 뽑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n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26명이 되는 거잖아. 26명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반장, 부반장이면 몇 명 붙는 거야? 2명. 그치? 그러면 26명 중에 2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러면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앞에는 26까지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장 뽑으면 반장 뽑힌 사람이 부반장을 또 하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반장을 제외하고 몇 명 중에 뽑아야 돼요? 26명 중에 한 명이 빠지니까 20번.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서로 곱한다. 즉 n명일 때에는 n에다가 n-1 이렇게 서로 곱한다. 그럼 만약에 반장, 부반장까지 뽑고 이제 부부반장, 뭐 부부반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반장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또 다른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n-2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자격이 다른 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격이 같을 때 자, 자격이 같을 때는 제가 조장 뽑는다고 해야겠죠? 그쵸? 조장을 뽑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직 조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조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너 조장해서 이게 너가 조원 만들어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n명 중에 조장을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현우랑 상현이를 1조, 2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1조, 2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서로 다릅니까? 똑같지? 그래서 먼저 누굴 뽑는지에 따라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얘는 앞서서 이렇게 자격이 다를 때인 것들을 쭉 계산을 해준 다음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중복되는 수만큼. 근데 요거는 문제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자격이 다를 때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볼게요. 필수 문제 5번. 자, A, B, C, D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명 중에 다음과 같이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5명 중에서 첫 번째 회장하고 부회장이네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은 5명 중에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치? 그리고 거기 중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니까 남은 4명 중에 부회장을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4명 중에 부회장이 되는 거를 서로 즉, 요거는 뭐랑 똑같다? 5명 중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장, 부회장 거기에 얘까지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더 다 적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20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대표 두 명은 우리가 뽑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누굴 뽑든지 상관없다고. 따라서 일단 5 곱하기 4로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본 거야. A하고 B가 대표야. 그러면 이 A, B가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중복되는 경우는 A, B를 뽑는 것과 B, A를 뽑는 이런 두 가지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은 5 곱하기 4에서 2로 나와. 그치? 그러면은 총 몇 개? 10개. 자, 아마 답 쓰시면서 뭐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두 명을 뽑았을 때 중복되는 개수를 세는 거는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1인 거야. 만약에 대표 3명 뽑으면 중복되는 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대표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대표 3명. 대표 3명이 중복되는 거야. 5명 중에 3명이 아니라 대표 3명이 이미 뽑혔어. 예를 들어서 A, B, C가 뽑혔어. 뽑혔는데 얘네들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즉 A, B, C 순으로 안 뽑고 A, C, B로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위하고 아래하고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어쨌든 대표 3명인 거잖아. 그치?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여기서 2명일 때는 2개고 3명일 때는 6개고 외울 필요가 없다. 외우지 않고 일렬로 나열하는 걸 2번 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중복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좀 더 상황을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만약에 그래 첫 번째랑 두 번째 똑같이 둘 다 A, B가 뽑혔다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 B 순서로 뽑는 거랑 B, A 순서로 뽑는 거랑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A가 이때는 첫 번째는 A가 회장인 거지. 그리고 B가 부회장인 거지. 두 번째는 누가 회장이에요? B가 회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뭐가 되는 거야? 부회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회장, 얘가 부회장, 그리고 B가 회장, A가 부회장.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그래서 다르게 쓰는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 대표 1, 얘 대표 2 이거랑 얘 대표 1, 얘 대표 2 요거랑 서로 같으니까 다르니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붙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표야. A 대표, B 대표, B 대표, A 대표 같지. 그래서 앞에 것보다 무조건 개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아마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까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요거는 서로 다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다를 때에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그러면 5명 중에 3명만 나열하는 거네?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치. 그래서 총 60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A를 포함한 대표 3명. A를 포함한 대표 3명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A를 빼고 이제 4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거야. 그치? 4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먼저 4 곱하기 3을 해주지. 그치? 4 곱하기 3을 해주고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니까 서로 뽑는 순서가 달라도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겁니까? 중복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2명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2 곱하기 1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1을 나눈다. 그러면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일단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리는 뭡니까? 바로 144페이지에 한 줄로 세우는 거를 상황에 맞춰서만 착착착 바꿔서 놓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기본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5-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요렇게 여기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12분, 13분 정도 남아요. 우선은 5-1번 다 푸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 아우 잘했습니다. 다 정답이고요. 얘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요, 3번? 그렇지. 좋습니다. 잘했네요. 숙제가 조금 많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마 다음 주 일요일까지니까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숙제를 하다가 너무 부담된다, 진짜 못하겠다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충분히 그대로 가능하니까. 알겠지? 다 풀었어? 4번만 다시 바꿔볼게요. 네. 어떻게 풀었습니까? 근데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았지? 그러면 10명 중에서 서영이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렇지.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오, 되게 잘 이해하는데? 멋있습니다. 똑똑하네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저 오기 전에 승현 선생님이랑 하셨나요? 정윤 선생님이랑? 아, 수업 시간에 틀린 거 오답부터 써야 돼요? 아, 그냥. 오, 멋있습니다. 야, 공부 자세가 되겠다. 진짜 나 초등학교 저 5학년 때 6학년 때 저렇게 안 했는데 나도. 역시 반성하게 되네.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그냥 잘 숙제하시면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세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유형 136, 137로 빼주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례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도 빼주세요. 그래서 128부터 133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 안 한 부분은 제가 해드릴게요.